자,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퇴적암은 중요한 게 그 왼쪽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 두 개만 딱 중요해요. 왼쪽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은 별표 10개 쳐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퇴적도 줘요? 네. 그거는 모의고사고 뭐고 시험 문제 그냥 단골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아둬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칭의 생성 순서라든지 역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확인하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퇴적암입니다. 여기 보면 퇴적암은 뭐냐?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에요. 그냥 쌓이기만 하면 퇴적암이 되는 게 아니라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속성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퇴적물이 쌓인 후 퇴적암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속성과정이라고 한다. 즉, 퇴적물이 쌓이기만 한다고 퇴적암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정확한 루트를 거쳐줘야 퇴적암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퇴적물이 쌓이죠? 쌓이고 거기 보면 첫 번째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다짐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위에 쌓인 퇴적물에 눌리면서 거기 보면 퇴적물의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칩시다. 좁아지는. 네, 아니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자, 퇴적물의 입자 사이의 간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공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극이 줄어듦,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극이요. 자,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죠. 교결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좁아진 다음에 다져져가지고 애들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다음에 거기 보면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CaCO3 같은 애들이죠. 석회물질 또는 규질 또는 산화철 등이 퇴적물 사이를 메꿔요. 그죠? 물에 녹아져 있던 광물들이 그 퇴적암층을 흐르다가 걔네들 입자 사이의 간격 사이를 흐르다가 그 퇴적물 사이에다가 자기 지하수에 녹아져 있는 물질들을 내보내놓고 흘러가요. 그래서 그 입자 사이에 사이사이에 아까 위에 나와져 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입자 사이를 메꿔줘요. 그래서 서로 붙어서 붙게 만들어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교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었는데 위에 쌓인 애들이 얘네들을 눌러가지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고, 그리고 이 틈새도 아까 얘기했던 석회질 물질들이 다 채워가지고 입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즉 공격은 좁아지고, 맞죠?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다짐작용, 교결작용이 거쳐져야 뭐가 된다? 퇴적암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은 주로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다나 강과 호수의 밑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니네 육지 환경에서는 퇴적암이 잘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육지 환경은 비도 내리고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어가지고 쌓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즉 침식이 더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드러나 있는 데는 깎이는 게 쌓이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퇴적암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퇴적암은 강과 호수나 바다의 밑부분에 퇴적물이 쌓이죠. 그럼 얘네들은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게 어떻게 지표면으로 드러나냐? 아까 지아가 얘기했던 대로 양쪽에서 압력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적암층이 드러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과정 두 개, 다짐작용, 교결작용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퇴적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니네 화성암도 종류가 많은데 퇴적암도 종류가 당연히 많겠죠? 개짜증나요 이거. 자, 첫 번째, 구성물질의 기원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 구성물질의 기원에 따른 구분인데 이건 뭐예요? 어떤 놈들이 퇴적됐느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이름을 붙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뭐예요? 여감이죠. 여감. 얘는 자갈, 모래, 점토가 굳어져가지고 쌓인 다음에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여감. 입자의 크기가 크죠. 그 다음에 모래, 점토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사암. 그 다음에 점토만 쌓여져서 만들어진 셰일.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응회암입니다. 즉 어떤 놈들이 쌓여졌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퇴적암의 이름도 달라지는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랬군요. 그지? 이건 뭐예요? 돌이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작은 입자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애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화학적 퇴적암. 시험아 졸리면 안 돼. 자, 물속에 녹아져 있던 귀신이 나니까 안 졸았어요. 누가 졸았대? 졸면 안 된다고. 졸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눈 똑바로 떠. 자,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자, 여긴 뭐냐면 물속에 녹아져 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아까 얘네들 어디서 나왔던 애들이야? 위에 있던 공극을 줄여놓는 애들이죠. 그쵸? 얘네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얘네들은 물속에 녹아져 있는 물질인데 물이 증발하고 남는 애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르면 소금.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이죠. 탄산칼슘이 쌓인 게 석회암. 그 다음에 처트죠. 처트는 규질이 쌓이면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져 있는 규질들이 계속 쌓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만들어지는 게 처트. 그 다음에 암염. 소금돌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니네 그래서 어디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소금 광산 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이거 곡괭이로 쳐서 부신 다음에 그 뭐 돌 가져다가 소금 갖다 먹는 거예요. 소금 이거 그거 봤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위 이거 닮은 다음에 여기에 소금 넣으면 간 안에도 맛있을까요? 엄청 짜네. 짜대? 네, 엄청 짜네. 그거 꼭 해봐야 알아. 모르겠어요. 소금에다 올려놓고 구우면 안 짤까? 어쨌든 오늘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소금이 뭐예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져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굳어진 게 암염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암염 소금들이 개 비싸대요. 왜요? 몰라, 비싸대. 그래서 막 볼리비아 소금들 엄청 비싸더라고. 뭐 핑크 솔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비싸죠. 왜죠? 몰라 나는. 그 무슨 광물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네랄하고 그래가지고 뭐 몸에도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생물의 유해, 뭐 시체나 아니면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얘는 석탄, 그 고사리죠? 고사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잖아요. 그죠? 석탄, 식물체, 고사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거고 석회암은 석회질 생물체가 있어요. 얘네 조개 껍데기나 불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여주면 만들어지는 게 석회암이 됩니다. 걔네들도 석회질 암석이죠. 그 다음에 처트도 규질로 이루어진 생물체가 쌓이면 돼요. 니네 거기 보시면 석회암과 처트는 화학적 퇴적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 기원이 뭐냐 또는 뭐가 쌓여서 만들어지냐 어떤 원리로 쌓여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화학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분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옆에 나오죠. 옆에 석회암과 처트 어떤 건지를 인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걸로 무조건 구분해줘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잠깐만요. 왼쪽 위에 궁금해 나온 게 뭐예요? 니네 퇴적암이 가지는 특징이 뭐 있어요? 층리랑 화석 있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니네 화석이 발견되는 건 퇴적암밖에 없어요. 그리고 층리는 뭐야?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겨진 가로줄무늬. 여기에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굳어지면 뭐가 된다고 했어? 안. 무슨 아인데? 이것도 뭐라? 그 무슨 암상. 암상,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암맥. 그렇죠, 암맥. 이해되죠? 오, 신기하다. 자, 이제 퇴적 환경을 보죠. 그럼 퇴적암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퇴적물이 쌓이는 거는 육상 환경도 있어요. 니네 육상 환경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산에서 물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이게 뭐예요? 계곡.
선상지요. 개. 내가 가고 싶은데 물어보지 않았잖아. 선상지. 맞아, 오랜만에 계곡 가고 싶어. 선상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바다랑 딱 만나는데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쌓여져서 만들어진 고래사장. 삼각주. 삼각주. 진짜 이 새끼들 중학교 때 뭐 한 거야? 선상지랑 삼각주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육상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데예요. 거기 보면 육상 환경은 뭐냐? 육지 내에서 주로 쇠설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암석들이 깎여가지고 조그마진 알갱이들이 퇴적되는 곳으로 아까 얘기했던 선상지, 여기입니다. 선상지. 그 다음에 강과 호수의 밑바닥. 이해됩니까? 이해되는데 범람원도 모르죠? 네. 범람원 같은 경우는 물이 있는 옆쪽에 물들이 갑자기 많이 흐르면 여기가 흘러 넘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집트 나일강 같은 나일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여기서 물과 모래가 여기 밑에 강바닥에 쌓여있는 유기적 물질하고 모래 같은 것들이 넘쳐가지고 여기에 쌓여가지고 맞죠? 여기가 범람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사막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연안환경이라는 건 육지랑 바다랑 만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삼각주. 여기서 지금 보면은 봐봐. 여기서 물이 흐를 때 좀 빠르게 되니까 모래랑 작은 알갱이들을 쓸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뭐야? 바다랑 만나면 유속이 어떻게 돼요? 물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빨라져요. 느려지죠 이 새끼. 워터파크 안 가봤냐? 왜지? 갑자기 물 많은 데랑 만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지. 그런가? 그렇죠. 느려지죠. 그러니까 뭐야? 모래랑 자갈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싣고 왔던 애들 다 쌓아놓고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죠. 삼각. 그게 삼각주예요. 우와, 술 이름 봐. 아이씨. 삼각주 있고요. 해빈. 아까 해빈이 얘기했던 차시경이 말한 모래사장입니다. 해빈, 사주 이런 애. 해빈, 사주가 다 모래사장인 거고 그 다음에 석호는 바다. 이렇게 상식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온 데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모래들이 쌓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얘를 막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석호예요. 강원도에 유명한 석호 하나 있어요. 이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은 아예 넘기지 마. 해양환경은 뭐예요? 가장 넓은 면적을 퇴적하는 퇴적환경. 이거 뭐예요? 바다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대륙붕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서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다가 여기 수심 200m 이내의 평평한 지역 대륙붕 생태계 환경의 80% 정도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륙 사면 요게 대륙 사면이에요. 왜 대륙 사면이 나올까? 여기서 모래들 자갈들 쌓여져 있는데 물살에 의해서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대 심해는 더 깊은 지형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해 가보고 싶어. 안 죽어요. 자, 퇴적구조. 자, 여기 퇴적구조만 해도 오늘 진짜 저거 하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줍시다. 여기 진짜 중요해요. 수영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아까 10개 쳐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 퇴적구조. 자, 퇴적 장소와 거기 보면 어디서 퇴적됐느냐 또는 퇴적 환경에 따라서 퇴적함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즉 어디서 퇴적됐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퇴적함에 새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퇴적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로 뭘 추정한다? 퇴적된 장소 추정할 수 있고요. 퇴적 장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층의 무슨 관계? 상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니네 나중에 이 지층 같은 거 쭉 쌓아놓는 그림 중에서 어디가 먼저 쌓이고 어디가 나중에 쌓이고 이거 순서 나오는 거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는 방법 중에 여기 들어가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층에 쌓인 환경이나 뭐도 할 수 있다? 지층의 상하 관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사층리예요. 잘 봐야 돼. 사층리. 자, 사층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요런 무늬가 있는 게 사층리예요. 니네가 왼쪽에 있는 그림도 그러니까 사진도 보시면 되겠지만 구분이 잘 안 가죠? 그 사진 그림 잘 가요?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그림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왜냐면 사진이 흑백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층에 요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사층리예요.
그럼 이 새끼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모래 있는 데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바람이 요렇게 불어. 야, 그거 옆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 띨띨이더라. 여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림을 그리고 앉았어. 그렇네. 아, 이 촌스러운 것들. 저 촌스럽게 살래요. 아우. 그래서 서울에서 안 살 거야. 사칭리는 어떻게 되냐? 모래가 있는 모래 언덕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있는 모래들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르륵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서 또르륵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서 또르륵 굴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람이나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물도 이렇게 해저 지형에서 물이 이쪽으로 자꾸 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똑같은 대륙 거죠. 삼면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대륙 사면은 여기서 굴러 떨어지는 거니까 걔는 아니 그건 점이층리에서 나와요. 밑에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퇴적되는 구조. 층리가 원래 이렇게 판판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층리가 만들어지는 여기가 사층리란 얘기예요. 자, 퇴적 환경은 뭐다? 거기다 동그라미 사막이나 모래 언덕이나 아니면 하천, 물의 밑바닥. 자,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사층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줄무늬가. 그럼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요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밀어 올렸네 이지랄하면 큰일 난다. 불러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요렇게 바람이 분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해되죠?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층리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층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으로. 밑에는 뭐 이렇게 밑에 큰 거, 그 다음 중간, 위에 갈수록 작아지는 알갱이들이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륙 사면에서 여기서 돌이랑 모래랑 자갈이랑 다 섞여 있는데 물 때문에 굴러 떨어졌어. 누가 더 먼저 떨어져?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거야. 그 위에 그 다음 무거운 거, 그 위에 그 다음 무거운 것들이 쌓여가지고 굳어진 게 점이층리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한 지층 내에서 거기다 밑줄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가 점이층입니다. 자, 퇴적 환경 심해져. 심해져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데서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저탕류가 뭐야? 요 물이 저탕류예요. 저탕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쇠사성 퇴적압에 의해서 나타난다. 거기 밑에 보세요.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밑으로 경사 밑에 미끄러지는 거 보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앉아있고 어떤 지층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뒤집어진 거죠. 그럼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랑 이렇게 앉아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아,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아, 네, 다 짬뽕에서 내요. 자, 그 다음에 연흔입니다. 연흔 옆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연흔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연흔이에요. 이렇게 연흔 그림을 봤을 때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이 남는 거다. 자, 퇴적 환경은 뭐다?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얘는 왜냐면 바람 때문에 물이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서 바람이 불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연흔을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얕은 곳, 수심이 얕은 곳.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면 대칭 형태를 보이고 한쪽 방향으로 나타내면 비대칭적인 걸 보이긴 하지만 니네 그림은 대칭인 걸로 볼 거고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또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건열이에요. 건열. 니네가 이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논바닥 같은데 물 빠진 논바닥 같은데 보면은 땅이 쩍쩍 갈라져 있죠? 그게 건열이고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으면 또 지각 변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건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퇴적 구조로. 퇴적 환경은 뭐다? 건조 기후 지역이다. 거기다 밑줄.
거기 보면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퇴적물들이 수면 위에 건조한 지역에 노출되면은 얘네들이 굳으면서 부피가 수축을 하는데 그때 갈라진 지형이 나타난다. 이게 건용. 니네 거기다가 왜 상하 써놓는지 알아요? 몰라. 이 모양이 바뀌면 지층이 역전되거나 지층이 뒤집어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디가 윗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상하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상적인 모양이 뭔지를 보고 이게 혹시 뒤집혔다 그러면 아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니네가 뭐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층리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점인층리는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고요. 연애는 이렇게 아래로 불로, 건열도 아래로 뾰족인 거지. 요 모양에서 바뀌었다. 그럼 걔는 지각 변동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거기 보면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는 니네가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주로 만들어지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지금 배운들이 어디에 주로 나타나는지 나와 있고요. 니네 그 밑에 우리나라 퇴적 지형도 뒤에서 물어봅니다. 다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특히 타퍼니 같은 애들 옆에 나오는데 그 타퍼니 같은 애들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퇴적 지형에 대표적으로 해안가 근처에 있고 여기 빨리 읽으라고 했지. 빨리. 화성시 시화호는 알잖아. 시화호는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다를 막아서 만든 호수 있죠. 압니다. 거기서 막 사람 그렇죠. 사람 죽은 뭐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너무 커가지고 막못 찾아. 너무 커서 못 찾아요. 네. 막 살인범들 거기다 많이 걸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룡알이 발견된대. 어? 어? 뭐가 밝혔다고? 공룡알이 발견된대. 아이씨, 그게 중요해. 빨리. 어, 어허이, 빨리 읽어봐. 어허이. 궁금한 게. 공룡 알도 있어? 공룡 알가서. 궁금한 게. 아씨 왜? 그렇구나. 지랄하지 마. 공원소? 근데 이런 거다 그냥 알아두면 돼요. 우리나라? 이런 말이야. 화성에 그냥 한국 지리는 뭐 배우는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그냥 개만 배우는 거 그냥. 그러니까 얘 지구가 경기도 조그만하게 화성 안 돼. 있고 그거는 막 지역별 온도, 습도, 강수량, 지형, 대표 관광지, 뭐 특산물, 뭐 강수량 다 해. 그럼 그게 외울 게 더 많겠네요. 개 많겠죠? 그럼 그런 거 잘하는 애들 암기를 잘하는 암기를 잘해야 돼. 시험이 튄다. 니네 거기 보면 제주도는 신생대 현무암일 거 알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잖아, 이거 그지? 거야? 네, 끄세요. 잘 있어 성룡아.